일단. 그래서 일단은 제 유튜브에 이제 그냥 저장식으로 편하게 보시라고 올려놓고요. 제 유튜브는 아직까지 뭔가 크게 뭔가 팔로우가 있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회수가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도 안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보시는 용도로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마 언젠가는 저도 이제 조만간 유튜브를 조금 키워볼까? 왜냐면 이제 플랫폼을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연구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가셨고,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실은 이제 텍스트의 시대라기보다는 영상과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쇼츠거나 아니면 유튜브 롱폼도 실은 안 되진 않고 롱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시청은 계속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저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까지는 완전하게 거친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곧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 많이 안 들어오셔도 저는 9시에 하고, 많이 들어오시면 오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소개를 좀 가볍게 해보고, 그리고 또 이 글쓰기 모임이 조금 특이하게 제가 70일, 95일 중에 70일 완주하시면 환급금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 시즌에서 이제 약간 브랜딩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성향과 이제 처음 글쓰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글쓰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요한 건 쓰기의 근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조금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먼저 하게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지난번에 장치를 발판을 심어놨던 이유는 어, 실제로 개인 브랜딩화 시대, 퍼스널 개인 브랜드 시대가 되는데요. 이 브랜드를, 이제 뭔가 흔들리지 않고, 물론 하는 와중에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인으로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에서 이제 어떤 흔들림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의 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잘 알아야 쭉 성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저만이 그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노희영 님이라고 그 마케팅 CJ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케팅 브랜드? 기업 브랜드 쪽을 많이 키우신 브랜딩 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그분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영상을 따로 찍으셨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그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거기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시작을 해야 브랜드를 할 수가 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브랜드라는 어떤 것이 고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했었고, 제 모임 같은 경우는 무작정 1일 1포를 한다든지, 무작정 1일 1기를 그냥 쓰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쓰기라는 것이 저는, 물론 쓰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쓰기라는 행위 자체의 그 행위, 어떤 그 경험이나 내가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저희 모임에 있는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되시는 분들하고도 조금 어떤 소통 그런 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응원도 해주고,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지대를 발판을 마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 모임이 처음에는 지금은 또 어색하다가도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서로가 조금 친해지거나
이제 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임에 같이 있었던 이제 올리브님, 랄랄라님, 복수고님의 경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마음의 응원을 주고받았던 그런 되게 그런 힘이 있었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일주일 동안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살아갈 힘을 생기는 게 제 글쓰기의 어떤 좀 재미난 그런 게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책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실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글쓰기 조금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비댓글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지혜님 이번에 한 번만 여는 모임인 줄 알았다. 연속으로 두 번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다른 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모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매번 매 순간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약간 자기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 순간 70일이 되면 내 인생은 약간 좀 음, 없어 뭐 약간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 저는 약간 매번 그런 것들을 좀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과 이제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에서도 가끔 이렇게 좀 너무 좀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를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 그럼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건 저고요.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루시님부터 이번에 이제 같이 글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시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시고, 이 모임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내가 이 70일 동안에 어떤 거 딱 한 가지만, 내가 좀 가져가고 싶거나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를 그걸 꼭 좀 여러분들 노트가 지금 옆에 있으시다면 그거를 같이 하나 적어서 그 목적 달성이 속이 아주 작더라도 이루어지면 성취감 플러스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루시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상불씨라는 그걸로 닉네임으로 글을 쓰고 있고, 사실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쓰지 못해가지고, 이번 그 70일 글쓰기를 통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제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네. 다들 다 같이 여름을 즐겁게 글쓰기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시님은 그냥 꾸준히만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없고, 일단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거 하고 나서, 네, 좋은 어떤, 꾸준히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서 70일간의 꾸준히를 조금 얻게 됐다. 그런 목적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옆에서 또 말씀을 또 올리시다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그럴게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랄랄라님. 네, 두 번째 같이 저희 하게 됐는데요. 네, 인사 같이 나누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서의 어떤 소기의 달성 이미 출시일은 꾸준히 계속 하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꾸준히의 뭔가 조금 더 아니면 여전히 나도 그냥 나를 알아가는 데에 내 감정을 좀 다스리는 데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싶다라면 그대로 가셔도 실은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소개랑 내가 이번 70일을 통해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작은 성취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저는, 아, 이게 참 첫 만남 때가 제일 어색하긴 한데, 어,
두 번째 진한 기수 때 했고, 어, 진한 기수도 처음부터 좀 약간 저한테는 저항이 있었어요. 왜냐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데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냥 뭔가 이끌려서 글쓰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아, 이제,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발전하면 퍼스널 브랜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 지혜님 강의 중에 어떻게 하면 찐팬이 생기나 뭐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이, 블로그 이웃님들이 이렇게 공감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음, 가끔 뭐 글을 기다리신다는 멘트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혼자서 약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저는 이제 이렇게 이기 모임에서 목적은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마 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근데 되게 나를 알아가면서 저한테 충전되는 시간이었어요. 글쓰기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의 뭐 70일을 뭐 어떻게 하고 저 룰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풀어, 나를 이야기할 그 글감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지, 그냥 쓰라고 하셔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어제 쓴 글 중에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찾고 있는데, 이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가 충만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이전 시간이 저한테 이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지친 나한테 충전되는 시간이었어요. 글쓰기 시간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느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충전을 어디서 받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혜님 이야기 이렇게 듣고,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요가를 하고 왔는데, 정말 피곤한 날도 그냥 못할 것 같은데도 요가를 하고 나면 새롭게 에너지가 생기듯이 글 쓰는 것도, 오늘은 정말 쓸 게 없다. 오늘 이런 게 글이 될까? 그랬는데, 이렇게, 어, 수곤하고 저장하고 발행을 누르면 어느덧 또 읽어주시고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충전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저없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 실은 저도 랄랄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글을 씁니다. 왜냐면 제가 글을 쓰고 나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에너지 힘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공개로 쓰는 거랑 또 공개로 쓰는 글이랑 굉장히 다른데 이게 약간 이제 이 경험을 사실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충전되는 그것 때문에 또 글을 쓰게 되는 되게 묘한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은 라라나님이 경험하셨고, 또 실제로 좀 더 많이 처음보다 더 많은 어떤 마음의 여유도 좀 저는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실은 랄라나님하고는 계속 학원도 같이 지난 겨울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내면에 대한 어떤 성장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내면의 성장 중에 어떤 마음의 영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의 여유가 넓어야 뭘 하든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쓰기도 같이 그 영역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랄랄라님께서 7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깨달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뭐랄까요.
요가 수련자, 그 수련하신댔잖아요. 그거랑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좀, 어, 저를 대변해 주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박수를 드리고. 루시님도 그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라떼우유 대장님, 안녕하세요. 라떼우유 대장님은 참고로 제가 알기로 맛집이나 이제 그런 맛있는 공유 정보를 하셔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으신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글을 써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70일 이후에 어떤 작은 그런 성취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가 맛집 블로거가 됐는데, 그냥 취미로 하다가 이제 식비 아끼는 걸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아끼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그냥 일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거웠던 블로그 글쓰기가 내가 자꾸 방문자의 숫자만 의식해서 쓰게 되니까 내가 없어지는 글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태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쓰고 싶은데 쓰질 못하겠는. 근데 그러다가 지혜님 돈끄름 모임에 한번 가면서 지혜님이 나를 드러내라. 막 이런 용기 있는 말을 주셨지만 그래도 그거를 깨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다 말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그래 맞아 퍼스널 블랜딩 책을 또 읽으면서 그래 그래 한번 깨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속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저는 임대사업자 이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집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대출금도 많고 대출금이 많으니까 이자도 많고 역전세가 한 번 났을 때나 분양 대금이 들어가야 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런 솔직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 와,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했는데 막상 블로그에는 한 장의 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한 번이 힘들었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걸 느껴져서 글쓰기 70일을 보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신청했어요. 나도 자꾸만 이거를 한번 표현해보고 이 개운함을 계속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글들이 쌓여서 임대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한테 작은 전자책이라도 내고 싶은데 이 글들이 모여서 그 전자책의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걸 이루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떼우 대장님. 지난번에,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네, 겨울인가 올해 겨울 초에 한번 그 돈그릇에 같이 이제 참여하셨었다가 제가 이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 만에 엄청 많이 해드렸어가지고 아마 TMI가 되셨을 텐데. 실은 오늘 그거를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도전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어제 봤거든요. 부동산 얘기를 쓰셨는데 되게 솔직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되게 이상하게 해방감이 와요. 맞아요. 엄청 자유로워지고 해방감도 오고 되게 뭔가 뭐랄까 좀 뭔가 이게 충전일 수도 있고 뭔가 시원한 느낌,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경험을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는 불태기보다 개운함을 위해서 글을 또 쓰시지, 이 개운함이 잠이 전까지 이걸 안 쓰면 내 안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쓰고 또 쓰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미 그거를 하루 만에 불태기에서 개운함으로 바뀌셨다고 하셔서 더 나를 날 것으로
드러내보시고 전자책 마련하시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누군가는 실제로 그 부동산 역전세나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정권이 제가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투자 쪽도 좋아를 해서 보니까 그 정권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스탠스를 주식을 무조건 5천으로 올리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무서운 하루 만에, 아니, 이틀 만에 뭔가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어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걸 보면서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하고, 뭔가 숨통을 어떻게든 그 유동성을 주식에 있는 돈으로 넣으려고 아예 그냥 지금인 사람들이 이제 다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최근 이 정부의 리더의 그 눈빛과 그가 그동안 행보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딱 지켜보자면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 약간 그 70년대 그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투지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번 그 상법 개정안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투자가 지금은 다들 낯설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진짜로 단 한 번도 28일 날에 주택 대출 6억까지 규제를 해본 적이 모든 정권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투자자들도 다 당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투자할 수 있는 철을 찾았다면 저는 실은 되게 거시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하는 투자는 큰 흐름으로 전 주식을 더 좋아한다는 거를 저도 알다 보니까 알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보통 큰 덩어리 위주로 많이 넓게 보다 보니까 이 덩어리 돈이 주식에도 가지만 코인, 화폐에 대한 어떤 변화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네이버하고 두나무하고 합작해가지고 뭔가 코인을 만드는 어떤 행위가 지금 그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슈가 돼서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실제로 그 화폐를 원화를 돈을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국가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권 집권화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탈중앙으로 해서 기업이 가져갈 것이냐, 국가와 기업의 지금 실제로 싸움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코인이 며칠 사이에 또 비트코인도 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지금 되게 복잡하고 전체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한 사이클로 보자면 시간이 되신다면 레이오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어떤 사이클 시기를 보자면 제가 그때 봤을 때가 거의 말세 세기 말이었거든요. 그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지금 어떤 양극화의 초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에 대한 변화나 지금 돈이 디지털로 이제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하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를 시도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5년 안으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으로 찾아오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정도는 세상의 흐름을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연습과 그 시대에 내가 그래도 좀 먼저 조금 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계속 놓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내가 좀 다음번 세대에 살아갈 때 조금은 더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좀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글쓰기 모임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쓰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은 글을 쓰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또 타인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브랜딩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도 그거를 시장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쪽도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알게 된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뼈대는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돈을 벌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돈 벌거나 그냥 대기업을 나오거나
그냥 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올라가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그냥 사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방향의 흐름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글쓰기에서 종종 이야기도 드리고 가끔은 이제 뭐 철학이나 제가 알게 된 어떤 깨달은 사실들을 그때그때 같이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우 대장님이 어떤 전자책도 이번에 포스팅을 하시면서 같이 좀, 전자책 한번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담아보고 일단 꾸준히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렉산디노님은 지금 운전 중이셔서 아마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기 혹시 북스고님이랑 지오브레님은 이렇게 그 채팅으로 편하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자 이제 저희 이제 소개도 나누고 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지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0초, 잠깐 10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일단 제가 일단 저희 톡방에다가 세 분 이야기 해주신 거를 좀 이렇게 어, 좀 추가로 넣었고요. 어, 이거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면을. 네. 음, 아까 제가 포스팅을 이제 막 해가지고, 네. 이번 모임이 조금 제가 하나를 바꿨어요. 가장, 실은 브랜딩 모임 언제 하냐고 자꾸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를 이제 열었었고,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을 조금 바꿔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좀 온라인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매주마다 만약에 모인다면 온라인으로도 브랜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브랜딩이 결코 블로그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의 더 또 다른 어떤 다른 걸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금 브랜딩 모임을 열려고 하는데 문의가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닫았어요.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을 이걸 하려고. 그래서 뭔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어왔던 분들하고 한 번 더 이어가는 작업을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실은 오늘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매일매일 한 번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루틴도 좀 같이 가져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교사로 살다가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제가 남은 여생은 이런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도 그때 시대 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하라는 모든 어른들의 어떤 메시지가 저에게 되게 많은 각인이 돼서, 음악대학 출신의 이제 성악가여서 실은 대기학을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아예 애초에 1학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실은 포기를 했어요. 난 유학 갈 수도 없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아버지께서 교직 기술을 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직 기술을 딸 수 있는 방법을 3월 2일 날에 입학 날에 바로 그 학과실 과사무실 가서 조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조금 갔다가 글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도전을 못 해봤던 것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실은 이걸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실패를 하든 그런 것보다 내가 더 도전하거나 나는 어떤 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죽기 전에 좀 많이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그 길에 대해서 뭔가 말리진 않겠다.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해보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 엄마는 많이 응원을 주시고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제 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또 이렇게 또 응원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제가 이 응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브랜딩이더라고요, 결국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들의 글을 쓰다 보니까 브랜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라떼우유 대장님처럼 솔직하게 되게 많이 적은 글들이 많아요. 되게 많이 적었고, 돈 얘기를 되게 많이 적었고, 어, 한 번은 이제 이 돈 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고, 그, 징계도 한 번 먹었고, 근데도 나중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지호쌤이 돈도 못 벌면서 저렇게 사람들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응? 그냥 자기 거 하고 싶게끔 또 도와주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또 응원도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좀 그것에 또 힘을 받고 갔던 거였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글쓰기가 블로그 글쓰기에만 제가 국한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다양하게 플랫폼이 뭐뭐가 있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세대 간의 변화인데요.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좀 중장년층이나 이제 많이 쓰고, 실제로 20대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인스타로 DM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게 시대의 이제 가장 큰 흐름의 어떤 변하고 카카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전화 받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전화 포비아라고가 있거든요. 20대와 30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즌을 겪고 나서 생겨진 어떤 폐쇄 공포증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대 분들하고도 브랜딩을 해보고 이제 돈그릇도 해보면은 그 20대 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거더라고요. 그래서 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세대 간의 어떤 특징들을 알아갔을 때 우리가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전화번호 교환을 인스타 DM으로 주소를 서로 찍고 대학교에서도 출석을 인스타로 출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인스타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서 만들어진 어떤 작가의 어떤 플랫폼인데, 만약에 브런치를 하시고 계신다면, 거기에도 좀 저는 써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스레드라는 게 최근에 생겼어요. 스레드는 굉장히 짧은 인스턴트식의 글쓰기인데요. 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스레드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스레드는 뭐냐면 유튜브의 숏폼의 개념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레드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인스타와 스레드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라는 기업에서 만든 플랫폼이고 메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바꿨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스레드까지 같이 두 개가 합작돼서 나와서 인스타를 하게 되면 스레드의 계정을 개설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이게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쓸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즘 사람들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어요. 텍스트 힙이라는 시대인데 젊은 세대들이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거 좋아해요. 아주 작은 짧은 글씨로.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또래의 분들은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사유를 하신다면, 그들은 어떤 글자를 쓰고 내가 글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자랑이 있어요. 자랑하는 어떤, 그래서 책을 콜렉션처럼 모으거나 또는 굿즈를 모으거나 아니면 에디션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에디션이 예뻐서 책을 사거나 작가 중에 이제 팬심이 있어서 그 작가가 만든 굿즈들이 많아요. 이번에 국제도서전의 특징이 뭐냐면 굿즈가 되게 많았다. 많았다는 거, 책보다 굿즈가 더 많이 팔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텍스트를 길게 읽는 것들을 이제 어려워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텍스트에 대해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깊이가 떨어졌고 실제로 최근에 나타난 어떤 우리 뇌 발달 중에 좀 걱정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을 특히 자기의 생각마저도 AI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의 두뇌의 어떤 발달 구조가, 뇌 구조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최초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시대의 다음 세대, AI가 이제 모든 것들이 지배되는 시대가 올 텐데, 이미 그 시대로 가고 있는 현상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드리냐면, 인문학적인 생각을, 사유를 더 성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독서와 글쓰기를 유지하는 사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자청님 모임에 이제 멘토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청님은 실제로 지금 이미 AI 단계로 넘어가서 AI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과 글쓰기를 꾸준히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이제 두뇌 발달도 되고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음에 어떤 뭐 부를 가져가든 뭐 브랜딩을 하든 내가 어쨌든 그 위에 그 AI보다 약간 위에서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와 독서,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의 창이 열려지시면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만의 어떤 단단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내면의 것을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멘탈이 영혼들이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우울증이랑 자살이 대한민국이 1위일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실은 어떤 영혼과 정신의 어떤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모임에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면이 단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걸 하시다 보면 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세계관이 열리셔서 다음 시대에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문물이 올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좀 편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또 그걸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이제 좀 쓰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증은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페에 인증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증에 지금 1일차, 2일차 했는데 아직 안 하셨다면은 1일차, 2일차를 붙여가지고 1, 2일차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일이 채워지시면 제가 환급금을 다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은 지극히 여러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제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아, 근데 실은 저는 가져가는 게 없다고 생각도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 할 때 또 재밌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70일을 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생각들을 다른 분들 글을, 30명의 글을 읽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아, 한 명 한 명의 삶이 참 다 다르구나. 그래서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대중들, 아니면은 뭐 평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평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각기 다 다른 어떤 고유한 존재라는 걸 좀 저는 오히려 표본이 낮지만 그거를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너는 보통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살아?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와 생각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 틀리지 않았다. 라는 거, 지금 그 사는 삶이 나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독서와 글쓰기 강의를 같이 해요. 제가 전공이 음악이어서 좀 재미난 걸 넣었는데, 미술 범이랑 이제 미술이랑 여기 오르세 미술관 방구석 미술관 1편이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작가의 그림이 있는데 그 작가의 그림과 어울리는 제가 음악 감상을 하나씩 클래식 음악일 수도 있고 클래식 음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좀 해서 약간은 뭐랄까요? 평상시에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예술을 접할 때 실제로 굉장히 뭔가 그 세계관이 열리고 그 뭐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도 생기고 한 번쯤은 내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가보고 싶다 또는 가까운 근처에 미술관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조금 그런 미술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또 치유도 할 수 있어요. 치유. 저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제가 글을 쓰다가 3년 정도 쓰다가 바뀐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의 상처들이 되게 무의식 중에 많이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치유의 시간을 이 시간으로 좀 마련해 보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좀 문학적인 예술적으로 좀 많이 편안함을 느끼시면서 내면의 치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아주 가볍게,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건 사실 손으로 글을 쓰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글쓰기 중에 제가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말을 텍스트화하는 앱이 있어요. 그 내가 말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생산자 글쓰기 모임에서 이거를 저한테 권유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말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글로 적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말로 하고 그걸 텍스트로 변환하는 앱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셔서 글쓰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디에서 살 것인가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주제를 드리려고요. 조금씩 한 챕터씩 그냥 일주일에 딱 한 챕터씩 많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책 읽는 거는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못 읽었어도 어떤 이미 읽은 것처럼의 어떤 주제로 아주 가볍게 다루려고 해요. 어렵게 하면 또 이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최근에 유현준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영상도 제가 좀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실천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주제가 이번에 여행인데, 혹시나 만약에 이번 시즌에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어릴 적 때 살던 10대와 10대 때 살던 어릴 적 동네를 한번 다녀오시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낯선 곳에 내가 어릴 적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시던 곳이 계속 내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그 망우리 혹시 아세요? 망울이라고 저기 그 구리시랑 그 끝자락에서 제가 자라왔는데 그 망우리를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아파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자라온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 5층짜리 아파트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번 여름 때 한번 그 망우리를 갔다 오고 제 초등학교 아파트를 꼭 갔다 와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추천도 해주셨지만 거기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행 잡지를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보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나를 낯선 곳에서 나를 또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거기서도 똑같은 주제가 있어요. 내가 살던 곳을 아주 어릴 적 때 태어난 곳이나 살던 곳을 꼭 한번 다녀오라. 지금 갔다 오라고 저한테 두 번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여름 휴가 때 이제 원래 가던 바다나 산도 있지만 그냥 혼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사색하고 사유할 수 있게 꼭 한번 다녀오시고 글쓰기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제가 좀 먼저 미션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데 또 어디 다녀오실 수 있게끔 그런 낯선 곳에 나를 계속 넣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좀 그런 걸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책 진도를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수정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거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어, 그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총 10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회 하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네, 9월 26일이에요. 그래서 9월 26일 날, 끝나고 마지막 때는 저희 같이 계신 분들하고 성장 발표 얼만큼 내가 뭔가를 알게 됐는지, 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개의 문장이라도 알게 됐다면, 그건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 대로 살잖아요.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묻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남편의 프로필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 한 번도 안 바뀌었다가 제가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심경에 뭐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나? 근데 여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물들었나 봐. 원래 공대생이라서 제가 하는 말을 처음에는 믿질 않았거든요. 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제 책을 하나씩 가져가더니, 이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다. 갑자기 막, 선생님은 혼자서 막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물리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양자가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 이 인간의 몸이 양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면 양자가 닫혀 있는, 그걸 저한테 에너지 순환을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원래 기계공학이고 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특히 이 얘기, 주파수 얘기하지 말라고. 주파수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에너지나 그런 얘기로 뭐 하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반 회사원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 전체 프로필 문구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문구를 바꿔주셔서 드디어 이제 가족도 제가 바꾸게 됐구나라는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인드로 같이 살아가시지 않을까? 야? 그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을까? 예, 영업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한테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용해 봤더니 되고, 되는 경험을 해서, 어,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예. 제가 올 거면 돈 내고 들어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상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 자기도 좀 이거 글쓰기나 배우고 싶고 책도 내고 싶은데 좀 자기 봐주면 안 되냐고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가시적으로 바뀌는 게 보이니까 본인도 하고 싶구나 해서 최근에 제 남편이 인스타를 계정을 열었고 글을 3개를 썼어요. 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글쓰기 점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봐서 드디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저희 도련님이 인스타를 시작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세가 이제 달라졌구나. 이 개인 브랜딩화가 회사원들에게도 좀 필요하게끔 됐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지금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일러님 들어오셨는데 이제 너일러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일러님이랑 지금 수라미아님 들어오셨는데 소개 간단하게 어, 들어오시게 된 이유 그리고 70일 동안에 내가 이뤄내고 싶은 어떤 그런 소기의 아주 작은 목표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하는지는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어, 저는 너일론의 인생 3쿼터라는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읽고 쓰고 버는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챌린지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
그 에이트북 챌린지에서 방탄랜드의 지혜님으로 이제 지정도서로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바로 그래서 이게 또 인연이 돼갖고 이게 글쓰기까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70일 동안 글을 쓰면서 나를 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을 독서 토론 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일러님. 어떻게, 그럼 70일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 뭔가, 좀 내가 좀 성취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다면, 그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거는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혼자서 쓰다 보니까 어, 좀 옆에서 애가 시끄럽게 하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적인 글쓰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공적인 글쓰기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브랜딩 쪽으로 신가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전자책도 써보고 싶고 음, 나중에는 이제 종이책까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면 제가 2019년에 브런치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가지 직업으로만 살긴 너무 아쉽다. 작가라는 타이틀을 꼭 가지고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글을 두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이 내 안에 각인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쓰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 보고 에너지가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보면 결국에는 쓰시고 책도 내실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의 흐름이 끊이지만 않는다면 특히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쓰는 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꾸준히 근력을 키우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종이책으로 처음으로 독서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안 그래도 포스팅에 지금 저장을 해놨거든요. 짧게라도 너울려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파파버스님의 어떤 그 책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이 많이 하셨죠? 한 8분이서 같이 그날 토요일 날 열어주셔서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봐가지고, 파파버스님께도 감사하고, 최근에 또 파파버스님이 그 다 나눔을 못했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주셔서 지금 몇십 건이 더 나눔을 해야 한다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럼 이건 다르게 좀 가보자. 인스타로 한번 나눔을 해보자고 지금 저희끼리 얘기를 나눈 상태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감사해요. 제 책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써졌다는 게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그 다음 글을 쓰진 않았는데, 책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책을 한 권만 내시고 더 이상 당분간은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였나요? 따스한 지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따스한 지님을 뵀는데, 따스한 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이제 책을 썼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책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을 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인님은 이제 투자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책 쓴 다음에 70%나 80%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책 쓰고 난 다음에 멈춘다고 해요. 블로그 글쓰기든 뭐 이제 플랫폼에 글쓰기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임에 종이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종이책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 회사로 들어가셔서 글을 더 이상 안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책 시장에 나오는 책이 1년에 8만 권이 되지만 그 책을 쓰고 난 다음 이후에 그 횡보가 멈춰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를 또 지인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저는 이번에 제 모임에서 종이책을 쓰시고, 심지어 출판 콘서트까지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브런치나 블로그에서 인스타도 안 하시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셔서 일만 하시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종이책을 쓰면 인생이 180도 바뀔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 성공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일확천금을 얻겠구나라는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작가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내 인생이 포텐 터진다는 상상을 하셨던, 기대가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큰 기대가 또 나에겐 실망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냈고 책에 어디다 교보문고에 뭐가 올라왔다고 해도 뭐라 그러죠? 실은 되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이거로 인해 내가 뭔가, 뭐, 나 자신이 막 자뻑하거나 막 자만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나는 또 똑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더 많이 깨달았던 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쓰시는 거 나서서 그 다음 향후의 삶을 브랜딩 글쓰기를 하시든 작가로 사시면서 멈추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고 그게 결국 꾸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너일러님도 꼭 책을 쓰셔서 그쪽 방향으로 저도 이렇게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국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글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 안 하던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모임에 계신 분들이 종이책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올라와서 제가 뭔가 종이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도움의 발판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안 하다가 하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왜냐면 저는 이걸 배우는 과정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독립출판물도 ISBN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간격의 갭을 줄일 수 있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한 번 써보는 거는 인생에서 한 번쯤 되게 해볼 만한 가치 있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물성이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전자책이라는 물성으로 바뀌었고요. 종이책을 굳이 저는 꼭 내야겠다라고 막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전자책으로 저는 이북으로 많이 읽거든요. 전자책으로도 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아주 낮은 허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내가 원래 써왔던 글을 모아가지고 작가와에다가 그 작가와에 등록을 해서 그냥 책을 등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수라메니 님이 아까 채팅창에 남겨주셨어요. 장례 지도사님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실제로 면희님을 뵈러 제가 대구에 내려갔다 왔었죠. 그리고 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수라면희님의 꿈은 경제적 자유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여행하시면서 살사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춤 클럽에 가셔서 이제 여행도 하고 글 쓰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그래서 그 문장을 실은 제 카톡에 따로 저장까지 해놨거든요. 그런 꿈을 내 가슴 안에 품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때 그 기억으로 크루즈를 타시면서 춤을 추시고 싶으셨다고 기억에 그때 맞나요? 소라님 크루즈 타면서 춤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수라미님은 실제로 그 살사 댄스 클럽 카페도 운영을 하셨고 진짜로 춤을 좋아하시는 장례 지도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꼭 그 춤추는 게 뭐 그런 어떤 춤이 아니라 정말 그 매너를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춤이어서 어, 이게 되게 하나의 브랜딩인 것 같아요. 춤추는 장르 지도사. 온리원이죠, 온리원. 네, 온리원입니다. 브랜딩은 이렇게 온리원이 될 수 있는 기억되는 사람의 브랜딩, 나의 소개가 온리원이 될수록 각인이 돼요.
장례 지도사인데 춤추는 장례 지도사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춤추고 글쓰기를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다음으로 지오브레님. 글쓰기 지오브레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 시간, 공간,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공간 지금 정리사도 이제 지금 교육기관에 지금 강의하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진도 새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간, 공간, 인간, 삼간의 관계를 지금 브랜딩을 하시고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 인간이 변하려면 삼간을 바꿔야 한다. 내가 쓰는 시간을 달리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내가 있는 공간 장치가, 내가 출근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이하영 원장님의 책에서 나는 20살의 나를 가장 존중한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 스타벅스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그게 나의 공간이 바뀐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책을 읽는가.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시간과 공간이 어딘가 그렇게 관점을 그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출퇴근하는 것, 내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나랑 이제 업무가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퇴사를 하시고 그걸 많이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지만,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공간의 어떤 바뀜에 대한 관점으로 쓰시기도 하셔서, 이 관점도 되게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독서를 하는 공간이 주로 어디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집 말고, 뭐, 카페를 이동해서 글을 쓰셔도 되고, 저는 제 꿈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창가를 바라보면서. 근데 아직까지 바닷가에서 글을 한번 썼었구나. 바닷가를 보면서 온종일 바닷가에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공간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아시면 좋겠고 이번 글쓰기 통해 지어브레님의 어떤 성장도 네, 응원드릴게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고 만약에 브랜딩을 지금 하실 거라면 브랜딩을 안 하시고 이제 랄랄라님이나 이제 뭔가 아직은 나를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유 추가는 억지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른 데서는 이제 1일 1포를 하면서 이제 블로그는 하루에 100명씩 이유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저도 받았고 무조건 100명을 추가하라고 했다가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유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결이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냐면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검색해가지고 최신 목록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보고서 이유 추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실은 오랫동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 추가하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이유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결이 맞는 사람이 결국에 마음이 편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나 아니면 이제 공감이 많은 사람들 블로거들 들어가서 이유 추가를 했는데, 그냥 약간 뭐랄까요? 그냥 숫자의 볼륨을 늘리는 용도로만 쓰였을 뿐, 그게 진짜 나와 소통하는 어떤 이웃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맞는 키워드를 고르세요.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 저는 책 키워드를 쓰거든요. 책 키워드. 예를 들자면 이제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잠재의식 책이 많으니까 잠재의식 책으로 최근에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유 추가를 하는데 요즘에는 안 한 지 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랜딩을 하고 어쨌든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늘리고 싶으면 그렇게 추가를 하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립니다. 왜 만약에 브랜딩을 해서 내가 좀 더 브랜딩을 확고하게 나가고 싶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블로그는 5천 명이 넘어갔을 때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숫자를 통해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이 이뤄냈던 어떤 증명이라는 결과값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수가 최대 맥시멈이 5천 명까지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웃수거든요. 그러면 5천 명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문가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조금 내가 그래도 이웃수를 늘리고 싶다시다면 5천 명까지 그냥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냥 쭉 천천히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은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전자책으로 제가 무료로 이제 6번 배포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이웃수 추가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무료 모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료 모임을 하면서 이웃 추가를 많이 늘렸어서, 실제로 제가 이웃수 추가를 한 건 저는 2천 지금 600명도 안 돼요. 2,500명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5천 명까지 저도 많이 늘려본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무자비한 그런 숫자 늘림보다는 즐기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실은 3개월 블로그 글쓰기를 3개월째 때 봤는데 이웃수가 3천 명이고 전자책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책이 뭐냐면 시간관리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충격 먹었어요. 아니, 전자책도 쓰셨고, 이웃수 3천 명까지 늘리셨는데 왜 그만두셨지? 전자책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량으로 이거를 하다가 전자책도 쓰고 나서 그만둬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냐면, 1년에 제가 봤을 때 이웃수를 추가해서, 제가 처음에 블로그 글쓰기 했을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남는 사람들이 거의 소수예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뭐랄까요. 전자책을, 이 사람들은 왜 그만뒀을까를 가서 글을 다 분석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되시는 분들 글보다 멈추시는 분들의 글을 봤는데, 1번, 어, 내가 그렇게 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똑같이 아까 정리책을 냈을 때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자책을 내면 나도 뭔가 인생이 한번 퀀텀 점프가 되겠지라는 되게 막연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실제로 없거든요. 조금 더 이제 브랜딩이 이제 막 초석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이제 좀 없는 거예요. 돈 벌 수 없어. 아니면 수익화할 수 없어. 아니면 나 자신 브랜딩 할 수 없고 이걸로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건 없어라는 그 믿음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을 때. 근데 저는 글쓰기를 통해 제가 생각했던 믿음은 뭐냐면 글을 통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던 것 같아요. 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글쓰기를 통해 그 믿음이 그게 뭐냐면 내 마인드가 더 많이 바뀌어서 어 조금 더 내가 못 해봤던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글을 통해 글쓰기를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무의식이 저한테 되게 많이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글쓰기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거라는 착각하지 마라. 라고 저한테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안 믿고 바꿀 수 있다. 대놓고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말이 맞죠. 저한테 이거 맨날 그랬거든요.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쓰냐고. 그 1년에, 2002년에, 2022년에 한 10시간씩, 14시간씩 글쓰기에 할애됐는데 그때 진짜 글이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좀 뭔가 여기 몰입되는 그런 되게 경험을 했는데 그게 아마 황동문 교수님이 쓰셨던 몰입이란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창조성, 창의성의 경험을 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 썼던 거라, 그 경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많이 몰입을 해서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 하진 않으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올리브님도 이제 밖에 계셔가지고,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음악과 미술을 어디까지 이제 읽으시라고 공지사항에 아마 올려놓을 것 같아요. 문쿠예요, 문쿠. 방구석 미술관에서는 문쿠의 얘기와 문쿠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문쿠가 하루 종일 거의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대요, 죽는 거를. 그래서 뭉쿠의 그 절규란 책 그 얼굴 보면 막 이게 있는데 마침 뭉쿠전이 지금 9월까지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뭉쿠전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뭉쿠 전시회 미술관에 좀 여름에 다녀오셔서 뭉쿠전 보시고 또 제가 뭉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음악하고 그 시대에 나왔던 왜 뭉쿠가 이런 시대에 이런 음악하고 연결을 지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는 제가 앞에 부분 봤는데, 그 학교는 교도소다인가?
이게 그런 부분을 봤어요. 학교는 교도소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예전에 이 책 보고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에서만 계속 콘크리트만 보고 살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인간은 원래 자연적인 본성에서 녹색을 많이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지, 막 짜증도 나고, 막 분노,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아이들은 게임에만 집중하고 TV만 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창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에 부분 어디까지 보라고 제가 아마 오늘 주말 동안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되게 첫날인데 조금 도움이 뭔가 되셨을까요? 이제 자기소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인증사진 하나만 찍고 제가 다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얼굴은 제가 원래 얼굴 가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게 우리 블로그, 이것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블로그 플랫폼 하시는 분들의 성향, 그 다음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의 성향,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이제 좀 파악을 했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내향형의 자기를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유교남,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나의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근데 한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유튜브를 하시고 싶대요. 유튜브는 얼굴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는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시대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좀 그거를 좀 반대로 하시라. 왜냐면 이미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계속 공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얼굴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에서도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얼굴 좀 편하게 공개하시거든요. 글도 쓰시면서. 인스타에 종이책 작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주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도 팔로우하는데 이기주 작가님은 은둔형 작가님이셔서 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작가님들 인스타에 많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또 있어요. 이슬아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이슬아 작가님도 인스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팬이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아 작가님 좋아하시는 작가님이 있으시다면 검색하셔서 인스타에서 팔로우 하시면서 작가분들의 어떤 글도 보시면 좋다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하나 사진하고 혹시 얼굴 가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가려드리는 게 좋겠죠? 네. 저희는 근데 사실, 안 가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시다면 한번 오늘 좀 공개를 해보는 건 어떤가. 제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알을 깨시죠. 내 안에 알을 깨시라고. 그래서 오늘 사진 한번 찍고, 네. 언제 올릴지 몰라요. 항상 저장은 사진에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기록이 제 거에 따로. 근데 블로그에 다 올리진 못하지만, 아, 이제 나의 아름다운 웃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좀 그 두려움이나 거부감이나 이제 좀 그런 자기 검열? 부, 불안함. 내가 공격당할까 봐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안전하다는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사진도 찍어봤고, 너일로님 괜찮으시죠? 저희 주로 제가 얼굴을 공개했는데, 너일로님 가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괜- 가려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은 밤 되시고, 나머지 정리해서 제가 읽을 책 범위만 좀 알려드리고, 아까 그 미션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7월 중에 내가 태어났던 곳에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경험. 그 다음에 뭉크의 뭉크 예술 전시회가 열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미술 전시나 또는 음악 전시가 있으면 한 번쯤 예술을 좀 향유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제가 항상 마지막 하는 거,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연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기 사랑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들 모르셔서 막 우시기도 하셨고, 멀리서 저를 찾아오고 나서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나를 가짜 사랑했구나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은 마음 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